배우 김수현 씨가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많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유족과 유튜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. 무려 120억짜리 소송을 제기했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걸 봤더니 이러다가 잘못하면 소송이 무산될 수 있다.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. 스타 김수현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독으로 돌아오면 어떡할까?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. 저를 협박하면서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.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. 자,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인지대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지대도 올라갑니다.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정확하게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여기다가 사람 이름, 주소 이거를 다 적어야 되거든요. 이게 절차로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. 먼저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였죠? 네, 김수현 씨 측이요 당초에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 접수한 소송가액은 110억 원이었습니다. 예. 재판부가 그래서 소가 오류를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인지대, 송달료로 이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. 그러니까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으로 김수현 씨 측은 이제 소가가 120억 원이므로 인지대 송달료만 3,8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잠깐만, 인지대만 3,800만 원이요? 네, 그렇습니다. 김수현 씨 측은 그런데 지난 16일에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. 이를 두고 소송 비용 납부 기한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끝까지 인지대를 내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.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게 된 겁니다. 자, 처음에는 인지대 3,800만 원. 에이, 설마 김수현 씨 측에서 지금 얼마짜리 소송을 하는데 인지대를 못 내서 소송이 끝날까 했었어요. 그 돈을 안 냈다 또는 못 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. 예. 김수현 씨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 소송비 미납 의혹과 관련해서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난 10일에 문제없이 납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다 낸 거네요. 네, 그러면 소송 비용 미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럼 뭐가 문제가 된 보정기한 연장 신청 이건 왜 한 거냐? 이 돈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의 주소 보정을 위한 것이다. 피고인들에 대한 주소 확인 때문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. 잠깐만,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. 주소 보정 때문이라고요? 자, 쉽게 말해서 내가 고소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소송비 때문이 아니라 주소 때문이다. 이건 무슨 얘기예요?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려면 피고인에게 소장이 송달, 그러니까 도착을 해서 그 피고인이 나한테 소송이 이렇게 제기가 돼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이 절차 자체가 진행이 됩니다. 그런데 이 김수현 씨 측에서 지금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람들 중에 피고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. 예? 김세론 씨의 유족이 아니라 유족의 지인인 이모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이모? 그렇습니다. 이 사람이 어떤 혈연 관계가 있는 진짜 김세론 씨 엄마의 동생 이모는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. 이모는 엄마 동생이나 그 언니를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나 봐요?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친구나 지인이랑 친하게 지내면 이모 하면서 따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평소에 김세론 씨가 그렇게 이모라고 부르면서 따르던 사람이 이 유튜브 채널 측과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김세론 씨 유족 측 주장을 대신해서 전달을 해줬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김수현 씨는 공동에서 뭔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이 이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 사람도 피고 목록에 포함이 됐는데 문제는 김수현 씨 측에서 이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
연락처도 모르고 최소한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. 어허. 그런데 형사 고소 같은 경우에는요. 성명 불상자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민사는 또 그렇게 강제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일단 성명 불상자로 소를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하면 아주 최소한의 인적 사항과 관련된 간접 자료들을 통해서 법원의 명령으로 뭐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라든가 예전 주소를 알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주소에 어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봐서 주소의 변동 사항을 파악해서 최종적인 주소를 판단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 되거든요. 그런데 지금 김수현 씨가 그 이모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걸 알아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단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보통 보정기한을 주는 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는데 일주일 안에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그 보정기한을 우리가 아직 기한 안에 다 확인을 못했으니까 이런 사유로 좀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이다 이렇게 지금 김수현 씨 측에서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디스패치에 따르면 소송 장기화를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추측이 있는데 김수현 씨 측이 오히려 그 반대다.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. 예, 야 이거 이모가 누군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채널에는 나와서 그 제보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저 제보가 가짜다, 저 가짜 이모다라고 하면서 이 이모 그러면 이 이모가 어디 사는지를 모르면 결국 어떻게 소송 못 하는 거예요? 네, 뭐 이런 상황 결과적으로는 결국 찾아내지 못하면 소송은 이루어지지 않긴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허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굉장히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신원을 특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전화번호를 안다 그러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근데 여기선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. 예. 근데 유튜브에 제보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이게 이제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겁니다. 뭐 가세현 그 유튜브 측에다가 이제 그 사실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김수현 씨 측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뿐만이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거든요. 아 그러면 나올 수도 있겠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마치 이제 그 특정 뭐 익명의 이제 뭐 악플러 같은 거를 고소하는 그런 상황처럼 그 신원을 특정할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신원의 일부를 정보를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피고의 신원을 특정해서 주소 보정 명령에 대한 제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